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현실에서 물체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장갑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남구 공업탑과 남부경찰서 일대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지만 불법 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현대 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한영석 대표에게 안전조치 미비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시가 미포 국가산단 내 미포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눈으로 보는 가상현실에서 한 단계 진화해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가상현실 장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장갑을 끼면 실제로 물체를 만지는 것처럼 열감과 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데 훈련이나 게임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자 화면 속 손가락이 실시간으로 따라합니다. 가상현실 속의 모닥불을 만졌더니 손바닥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돌멩이를 짚고 던질 때 실제와 비슷하게 진동으로 촉각을 구현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가상현실 장갑입니다. 이 장갑을 이용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하면서 열과 진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산용 장갑처럼 생긴 이 장갑과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비밀은 바로 장갑 안에 들어있는 고정밀 소프트 센서. 자체 개발한 액체 금속 프린팅 기법으로 히터와 도선을 결합한 센서를 만들어 장갑 안에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손 움직임은 가상세계로 전달되고 가상세계의 자극은 다시 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저희의 장갑은 그런 인터페이스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전 세계 621억 달러, 우리 돈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가상현실이 촉각까지 공유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구 공업탑과 또 남북경찰서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인데 이곳의 무질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민원24시 최지호 기자입니다. 일방통행로 양옆 인도 위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 때문에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걸어다니기 일쑤입니다. 걸어다니다가 차가 막 여기 보면 빨리 다니는 차량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칠 뻔한 적도 있고. 남구 공업탑과 남부경찰서, 울산여고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5월 말 완료됐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전봇대를 옮겨 심는 등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데 국비 10억 원 등 38억 원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예전보다 더 무질서해졌다고 말합니다. 불편해. 참아. 저 양가로 대놔서 사람 다니기 더 불편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경계석 높이가 낮은 데다 비스듬하게 깎여 있다 보니 불법 주차 차량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경계석을 높이고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을 설치해 인도 주차를 차단한 왕생이 길과는 대조적입니다. 물품 상하차할 때 차가 멈춰 있으면은 이제 대응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 보도턱을 좀 낮춰달라. 상하 전무가 원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더군다나 수개월째 보행로 확보에 동참해 달라는 계도 위주의 단속만 반복되면서 인도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일방통행길을 양쪽에 깔았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깔아놓고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남구는 울산여고 운동장 하부에 조성 중인 공영 주차장이 완공되는 12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변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5,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4명은 부산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이며 2명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기준 울산의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2.7%, 또 접종 완료는 43.7%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MBC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내 대표적 중대 사망사고 발생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재판 소식부터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부터 발생한 4건의 산재 사고와 관련해 어제 한영석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한영석 대표에게는 책임조차 묻지 못한 채 벌금 2천만 원만 구형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근로자들이 잇따라 숨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 그런데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5월 21일 하청업체 소속 34살 근로자가 작업 중 아르곤가스에 질식돼 또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모두 4건의 산재 사망 사고로 한영석 대표이사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경영진 16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민노동단체는 반복되는 산재 사고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무법천지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산재 사망 사고와 별개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대표는 기소된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600건 넘게 미비하게 했지만 검찰은 벌금 2천만 원 구형에 그쳤습니다. 한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취임 후 안전을 경영방침 1순위로 삼아 노력했으나 중대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근로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취했다고 생각하실까요? 다음 재판은 11월에 열릴 예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재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단 내 사실상 마지막 개발구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울산시가 내년 1월 미포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동구 미포동 일대 33만 2천 제곱미터에 805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산단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내년 1월 착공하고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처분 부담금을 국고로 기속하지 않고 해당 시도로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서희용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90%가 국고로 기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되고 있다며 주민 갈등과 환경오염 피해는 시도가 떠안고 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청년 정책의 예산을 퍼부어도 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부산시는 앞으로 축소 사회에 적응하자는 새로운 관점의 인구 정책을 내놨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년 여성들이 강의실에 모여 수업을 듣습니다. 한켠에서는 동영상을 보며 나홀로 강좌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온라인 학습을 한다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신중년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센터였던 이 건물은 금정구의 인구 감소로 장전 2, 3동이 통합되면서 쓰임을 다했습니다. 대신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별 맞춤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45세에서 65세, 신중년을 위한 학습관이 생긴 건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또 본인이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분들에게 좋은 도약의 길을 열어주는데 이 학습관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3년 7%에서 2015년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인 이번 달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부산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목표 인구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른바 축소 사회에 적응하자는 얘기입니다. 1인 가구, 신중년, 노인, 외국인 청년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세밀하게 지원해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인구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 구조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들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은 막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부산시의 기대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경남 고성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지만 일부 주민들과 군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건립 장소조차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 심한 악취에다 바닥 곳곳에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온 유기견의 안락사 비율은 무려 87%. 이른바 죽음의 보호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고성군이 농업기술센터에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운영 방식을 개선해 전국 최악이던 안락사 비율은 1.6%로 낮췄고 입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나아가 동물병원과 미용실, 놀이터를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는데 물색한 장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항포 관광지 인근 터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할 수 없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자 다시 반발이 나왔습니다. 인근 마을과는 300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개가 짖고 냄새도 지금 나고 이제 남한 어른들은 혹시나 튀어나올까 싶었어. 겁도 나고. 이번엔 군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일부 주민과 군 의원들은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라며 농업기술센터 내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모함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꼭 지어야 될 판이면은 그 지역 주민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찬반 투표라도 해서. 고성군은 소음과 악취 방지 시설을 충분히 갖춘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어떻게 혐오시설이냐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의원님들만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동의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성군에선 유기동물의 안식처 마련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현재 공무원 5명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선바위 일원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시청 6명, 울주군 2명 등 8명의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시청 3명, 울주군 2명이 농지를 사들여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선바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업무상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대기업이 주는 경영지원금을 타는 철골 구조물 용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원 수를 부풀린 허위 서류 등을 대기업에 제출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경력은 명목으로 30억 8천만 원을 타냈다가 기소됐습니다.
중구가 울산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직업 군인을 제외한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구는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 지역 최초 인피니티 풀을 갖춘 호텔이 들어섭니다. 시행사는 이 호텔을 지하 3층, 지상 15층 높이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5층을 높인 20층으로 짓고 20층에 인피니티 풀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변경된 설계에 대한 인허가 승인 등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은행의 대출 규제로 반짝 감소세를 보였던 울산 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이 또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울산 지역 총 여신 잔액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합쳐 전달보다 4,5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이 전달보다 2,641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567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올해 본 예산 39억 원, 2회 추경 예산안 528억 원 등 56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당초 2031년까지 내야 할 이자 약 51억 원을 줄이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채 상환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하늘은 흐린 상태인데요. 오늘은 오후까지도 흐린 하늘빛이 예상됩니다. 다만 산발적으로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1mm 안팎의 적은 양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기온은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3도, 부산 25도, 양산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